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4월 5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진진님이 보내주신 첫 돌떡 때문에 예. 자꾸만 먹고 싶어요. 근데 먹기 너무 아까워요, 그죠? 예. 야, 너무 이뻐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이제 잘라서 먹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나왔던 졸트 보고서 어떤 그 일자리가 좀 줄었더라고요. 예, 일자리가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좀 슬로우 다운하는 분위기고 이게 2월 달 겁니다. 발표된 거가 2월 달 거예요. 2월 달 야, 겁니다. 그러면 3월 되면 좀 더 안 좋아지지 않나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은행 위기 사태가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2월, 3월 전반적으로 네. 매크로 지표는 슬로우 다운 해줄 것 같은데 약간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가 잡힌다는 관점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른 쪽에서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는 관점. 그래서 그 두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갈 텐데 그 가운데서 페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네.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석하기에 또 따라 다른데 2월 절트 보고서 그 일자리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는 인플레 안 잡힌다는 해석이 나오더니 어제 이제 주가가 좀 빠지니까 예. 경기가 좀 침체된다. 예.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나오면서 마치 이제 주가 보면서 껴맞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조금 보면은요. 일자리 수 저오프닝이 993만 개가 나왔고요. 1050만 개가 컨센이었고 이전에 1056만 개가 기록됐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 숫자를 보면은 700만 개 수준이었거든요. 네. 700만 개 수준에서 한때 2022년 3월에 1200만 개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일자리 수는 많은데 노동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러한 환경 자체가 이제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표하고 이제 그 차트하고 같이 보시면은 구직 대비 구인 비율이 2자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22년 3월 그러다가 이제 딱 1년 전이네요. 예.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한 2달 전에 1.9 몇 가지 갔다가 네. 다시 이번에 일자리 수가 좀 낮아지면서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과거에 보면은 네. 한 1 부근에서 1에서 한 1.2 부근에서 움직였어요. 팬데믹 이전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노동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바로미터가 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노동 공급이 좀 많아지고 일자리 수는 좀 떨어지면서 아마 시간이 가면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2.0이라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연준이나 파월 의장을 불편하게 했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물가 안 잡힌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3월 FOMC 미팅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기조연설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거를 두고 노동시장 불균형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원문을 써놓긴 했지만 잠깐 보시면 이제 고용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하고 일자리 공석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급 밸런스가 균형을 찾아갈 거고 임금과 물가의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은 그 2022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2.0이었는데 이 수치가 지금 약간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물가 차원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임금 상승률을 높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잘 안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지금 임금 상승률 보면은 한때 한 8%까지 갔다가 네. 계속 6%, 5%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달에 임금 상승률이
4.6%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2월에 4.6%를 기록을 했었고 4월 7일 날 곧 발표를 하게 되는데 3월 시간당 임금 상승률 컨센서스가 4.3%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이어서 CPI도 발표를 하거든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3월 CPI가 추가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5.2%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월은 6.0%였습니다. 6%였잖아요. 예. 그래서 0.8%포인트가 떨어질 거고 아마도 4월에 발표되는 3월 CPI는 아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그 소매 판매가 14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예. 월별 소매 판매 지금 컨센서스 3월치가 나오게 됐는데 MOM으로 마이너스 0.4%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컨센으로 좀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 지난달에 그 이전에 발표된 수치도 마이너스 0.4%라서 네. 동일하게 조금 이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약간 이제 총수요 부분에 둔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신경을 쓸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이 부분도 물가를 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이 소매 판매가 또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예. 금리 인상을 중단 못한다. 예,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은행 사태 이전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2월달 시장이 초반에 약간 조정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죠. 예. 이번에 3월달 거가 발표가 되는데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0.4%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전 부분을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5월에 열릴 FOMC 금리 전망에 대해서 패드워치에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동결 전망이 거의 60%까지 올라왔습니다. 60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25bp 인상이 40%. 예.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절반이었는데 이 부분이 뒤집히면서 지금은 동결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그 5월 FOMC 이전까지 4월에 발표될 지표가 상당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둔하게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에서 5월 FOMC 금리 전망에 대해서 동결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2019년 초에도 동결을 했었었는데 제 머릿속에 2019년도 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했을 때 그 전후로 주가가 업됐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때 2019년 1월 달에는 일단 반도체가 1월 4일 날 바닥 찍고 나서 실적 발표가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역꾸역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는데 동결 직후 2월 달에 FOMC 회의에서 동결 직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좀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는 긴축 사이클 종료 이후에 시장 의견들이 상당히 갈리는 분위기고요. 약세론으로 보시는 분들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금리가 긴축 사이클이 좀 끝나면서 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 금리 내리면서 더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정도 밑에 긴축 이후에 연방기금 금리 경로하고 S&P 500을 좀 가져왔습니다. 또 어떻게 알고 또 가져오셨나요? 그래서 빨간 선으로 된 게 S&P 500 로그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가격 차트로 하면은 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안 뛸 것 같아서 로그 차트로 가져왔고요. 파란 선으로 된 게 연방기금금리 상단 기준입니다. 지금 5%로 돼 있고요. 그 이전에 긴축 사이클이 종료되고 약간 평탄화됐었던 적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 이를테면 가까이는 2000년 때가 있었고 그리고 2006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18년 12월에 멈췄다가 그 2019년 중반부터 내리기 시작했죠. 근데 주요한 세 개의 어떤 이벤트를 보면은 2000년대는 2000년 2월에 이제 6.5까지 올렸다가 약간 쉬다가 그 이후로 내렸을 때 네. 그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했었고요. 2006년 6월에 5.25까지 올렸다가 2007년 8월까지 계속 멈췄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리게 되는데 요 한 1년 사이 1년여 되는 사이에 주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2018년 말에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2019년 중반까지 가만히 있다가 중반 이후부터 다시 이제 완화적인 기조로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2019년에 상당한 랠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주요 이벤트 3번 정도로 보면은 닷컴 버블 시대에 2000년대 초반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 멈추고 했었을 때 버블이 꺼지면서 주가가 안 좋았고 최근에 2번 2006년 그리고 2018년 19년 요때는 상당히 좋았던 구간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저희가 4월 달에 또 고객 대상 투자 설명회가 있잖아요. 예. 4월 20일 날. 그때도 이제 또 설명을 한번 제가 드리겠지만 요 그림에다가 미국의 이제 실업률 차트까지 예. 같이 봤을 경우에 언제는 왜 금리를 내렸을 때 주가가 박살나고 왜 2019년 하반기처럼 금리를 또 내려주니까 더 주가가 위로 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경기가 좋을 때, 뭐 예. 아주 나쁘지 않을 때는 금리를 낮추거나 중단해 줬을 때는 오히려 할인율이 그죠? 예. 주가에 대한 할인율에 대한 공포라든지 그런 게 없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반대로 이제 경기가 아주 극도의 이제 침체를 보이는 대량 실업률이 발생을 하는 예. 네, 그런 구간에서 첫 금리를 내리면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는 예. 거죠.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2019년하고 2008년하고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그때랑 이제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아마존도 그렇고 기업들이 약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조금 줄이기는 예. 고용을 줄이기는 하는데 심각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2008년도에는 기업들이 망했잖아요. 예. 망하면서 하이드 스프레드도 치솟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약간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를 그러면 멈추면 어제도 제가 아침에 들어오니까 금리를 인상을 멈추면 S&P 500이 3개월 동안에 9%, 예. 네, 12개월 동안에 거의 18% 예. 상승하는 3개월 동안 8%였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랠리가 왔다고 하니까 약간 그런 걸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 통계 자체가 81년 이후 81년 이후입니까? 네.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졸트 보고서가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주식 시장은 약간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도 빠지긴 했지만 금리가 또 계속 시중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페드 와치에서 이번에 드디어 금리를 멈춘다. 5월 3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약간 시장이 그래도 변동성은 약간 있겠지만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채플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